하나의 종목을 깊게 들여다보고 종목을 제대로 파보는 시간입니다. 알투자인데요. 오늘 함께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상혁 과장이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한 기사는 뭔지 그러면 관련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연휴에 확진자 폭증을 대비하는 걸까요? 전일 이제 정부가 재택 치료를 적극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 포인트들 정리를 해볼게요. 네,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재택 치료 쪽으로 정부가 이 판로를 확대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증 환자나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재택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일단은 좀 말씀을 잘 하셨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서울 그리고 수도권 등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휴 기간에. 그리고 또 이번 연휴가 상당히 길잖아요. 긴 연휴로 인해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치료 체계를 중증 환자로 좀 전환을 하고 경증 환자는 재택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데요. 사실 설득력이 있는 것이 모든 환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병상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응급치료가 필요한 그런 중증의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백신 접종률의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고 일단 백신이 접종된 이후에는 돌파 감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치사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에 맞는 새로운 의료 방역 체계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져온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국내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정말 높은 상황이거든요. 극심한 피로도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체계 부담도 덜어주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택 치료는 어쩌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재택 치료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가 있는데 이게 유럽이나 미국,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위중하지 않는 경증 환자라든지 그 무증상자 환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 치료를 하라고 널리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자들 입장에서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쉬는 것이 치료 효과도 높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치료 효과도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일상을 하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공식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만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도출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거는 못 먹을 거고 관련된 이제 치료제로 집에서 그러면 쉬면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격 의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주목을 해볼 부분은 이제 원격 의료 그런 관련주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원격 의료는 원격 의료가 환자가 직접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통신망을 연결해서 이제 의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재택 치료도 원격 의료의 일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 원격 의료가 시행되는 게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사이에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 조사 업체 중에 이제 그랜드뷰 서치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연평균 한 23%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시장 전망을 내세우면서 5, 6년이 좀 흐른 이후에는 시장 규모가 한 330조 원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앱으로서 이제 원하는 의사를 선택을 하고 내가 가능한 시간을 선택을 해서 진료비도 반값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각 정부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좀 가장 뒤처져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내도 원격 의료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좀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격 의료 관련주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격 진료 관련주 인성정보 있고요. 비투컴퓨터, 유비케어, 라이프 시멘틱스, 솔본,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즈케어텍 등등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러면은 과장님이 탑픽으로 보는 종목은 뭘까요? 저는 이제 픽한 종목이 네. 비트 컴퓨터거든요. 비트 컴퓨터를 좀 픽을 했습니다. 지금 대장주는 뭐예요? 인성정보예요? 비트컴퓨터예요? 저는 대장주는 비트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한 질문을 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 후보 한 분이 이 원격 진료 전면 허용을 공약으로 이제 채택을 했거든요. 이것도 대선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이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야 후보들 모두가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격 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주요 공약으로 좀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트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 비트 컴퓨터 줄여서 이게 의료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EM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EMR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였어요.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오직 원격 의료만 개발한 한울물만 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경쟁업체의 차별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준비된 그림 하나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른 경쟁업체 대부분이 EMR, 그러니까 의료정보 시스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EMR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앱으로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요. 현재 916개 기관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경쟁사가 타겟 시장을 주로 종합병원으로 좀 한정되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한 종합병원이 한 300여 개 그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넓은 타겟팅을 좀 잡고 2,000여 개의 중소병원을 좀 타겟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타겟팅 범위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이게 의료기관에 단순 제공하는 역할을 했지만 비트컴퓨터가 추구하는 사업 방향은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이제 진단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원격 진료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밀 의료 그리고 예측 의료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비트컴퓨터의 궁극적인 사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 비트 컴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원격 의료를 준비 중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규제만 풀어주면 바로 시장이 열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전 세계에서 글로벌 1, 2위인 애플이 그런 시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만큼 정부도 빨리 좀 규제를 풀고 이 시장을 좀 본격하게 열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원격 진료가 열린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원격 의료 1위 기업이 이제 텔라닥 헬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5조 정도 합니다. 25조 정도 하고 아직 적자인 회사거든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 원격 진료, 원격 의료와 관련된 엄청난 잠재 성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의료 시장과 한국의 의료 시장이 완전히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텔라닥이 지금 한 PSR 기준으로 한 18배 정도 했을 때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PSR 기준으로 현재 5배 수준입니다. 저는 적어도 미국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원격 의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통신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 인프라가 지금 5G를 까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통신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 6G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법적 제도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큰 성장을 모색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원격 의료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비트 컴퓨터 한번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국도 원격 진료가 열린다라는 전제로
그 기대감으로 이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PBR이나 PER이 아닌 PSR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원격 의료가 법적으로 완전히 통과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SR로 좀 비교를 해본 부분이 있고요. 네. 비트컴퓨터가 아직 뭐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격 의료라는 시장이 진짜 시장만, 그러니까 규제만 풀어주면 바로 시장이 열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아마 원격 의료 시장 역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모처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1년을 가까이 옆에 누워있다가 주가가 좀 올라온 상황인데요. 어제 종가인 1,600원 수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의 상승으로 단번에 61선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미국의 앞서 미국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PSR 정도가 절반 정도의 9배 정도 수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비트컴퓨터가 한 3,4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 수준이 2배인 한 2만 원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물론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방송의 특성상 1차 목표가는 제가 13,000원까지만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손절가는 9,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1차 목표 주가 13,000원으로 보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과 매수 가격도 가격 전략으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투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연타증권 파이낸스 오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